안녕하십니까. 주간동화 김우정 기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도시정비 사업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감을 모았던 신속통합기획,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통기획을 추진하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잡음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압구정 3구역, 잠실주공 5단지처럼 소위 재건축 대여라 불리는 단지들이라서 그 배경과 규칙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소장님 모시고 최근 도시정비 사업의 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단지에서 일부 주민들이 신통기획 반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신통기획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재개발에서 먼저 출발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발표했을 때는 6대 재개발 규제지역 철폐하면서 발표했었을 때 공공기획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었거든요. 근데 이 공공기획이라는 게 이제 공공에서 정비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인허가도 좀 단축시켜주고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자님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재개발 정책들이라든지 부동산 정책들 봤을 때 공공 재개발도 있었고 공공 재건축도 있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 논란도 있었고 공공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었나요? 안 좋았었나요? 보통 차질을 많이 빚고 추진에 좀 탄력이 안 붙는다. 그런 좀 선입견이 생긴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획이라는 거는 사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게 공공에서 조금 처음부터 기획을 지원해 주면서 좀 빠르게 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왠지 자꾸 공공자가 붙으니까 공공 재개발 아니냐 자꾸 이런 거랑 사람들이 헷갈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네이밍을 바꿉니다. 공공기획을 신통기획으로 바꾸는데 정확하게 풀네임은 신속통합기획이에요. 이걸 줄여서 신통기획이고 우리가 뭔가 약간 신통방통한 느낌도 약간 주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렵게 볼 거 없이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민간 프로젝트를 공공에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통기획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요지는 이건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해주겠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신통기획 반대 움직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압구정 3구역인데요. 이곳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이 압구정 3구역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첨예하게 쟁점이 됐습니다. 이제 압구정 3구역이 대표적인 압구정의 전체적인 신통의 이제 마스터피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여기 압구정 3지구를 빼놓고서는 얘기를 못 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기자님께서도 신통기획 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던가요? 층수라든지 공원 그리고 보행교 이 정도가 키워드로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성수동과 압구정을 잇는 공공보행교 얘기도 있고 올림픽대로가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위를 덕계공원으로 또 꾸며놓겠다라고 한 사항들도 있었죠. 그리고 층수도 그동안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35층 룰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니까 50층을 넘어서 더 고층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공공보행교 자체도 이 건립 비용이 다리를 놓는다라는 게 몇 천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압구정 조합원들이 기부 체납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압구정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 일단 내 돈 나간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있긴 해요. 왜냐면 약간 이거를 기브앤테이크로 받아들이는 거죠. 공공보행교 자체도 솔직히 이 공공보행교가 있으면 압구정 사람들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압구정 사람들 이용하는 것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압구정 사람들 중에서 성수동을 건너가서 서울숲을 이용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서울숲으로 서울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온 김에 또 다리 건너서 압구정도 구경하고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괜히 좀 외진이 너무 왔다 갔다 거리면 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이거를 건립할 만큼의 리턴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거 그냥 기부 체납 비용 몇 천억 내고 우리 초고층 짓고 뭔가 이제 더 좋은 퀄리티 높은 건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덕계공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덕계공원을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공원도 공원인데
그 소음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선호하는 것들은 있는데,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진짜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단지 내를 관통하는 보행로를 조성하는 안이 있습니다. 보행교와 별개로 보행로가 그쵸. 단지를 관통한다. 네, 압구정역으로부터 그 공공보행교까지 일직선으로 갔다가 기어지는 그 루트를 만들어시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멋있잖아요. 원래 대로랑 이제 압구정역이랑 그리고 단지를 관통해서 공공보행로가 있고 공공보행교를 통해 가지고 성수동에 서울수까지 뭔가 이런 조감도 자체에 뭔가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압구정 사람들은 그래요. 공공보행교까지는 그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이거에 우리 재건축을 위한 기부 체납이다라고 인지하면 비용으로서 인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단지를 관통하는 이 도로가 꼭 필요한 거냐? 라는 의견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단지랑 완전 섞이지 않는다. 단차 레벨을 다르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거랑 이제 주민들은 좀 더 위대 레벨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섞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아무래도 단지가 구분되죠. 단지가 쪼개지는 느낌도 있고 위로는 뭐 연결된다 하더라도 사실 일단은 도로에서 조금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랑 관리는 또 누가 하고, 일단은 외부인들이 우리 단지에 들어오는 거를 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신통기획에 대해서 어떤 내용과 갈등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재개발 신통기획은 뭐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차이점은 어디서 기인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지금 갈등이 있는 것들은 재건축 신통기획 중에서는 우리 철회하자. 물론 실제로 뭐 전체 주민들 의견은 아니겠지만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신통기획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좀 말들이 있는 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런 반대 의견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우리도 선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치고 있는 지역들도 많거든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의 온도 차이는 왜 발생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절대적인 차이 중 하나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은 신통기획이 아닌 이상은 선택지가 없었고요. 재건축의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이 아니래도 갈 수 있었던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사실 정비구역을 지정돼야 출발할 수 있거든요.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서울시예요. 근데 사실상 신속통합계획을 가지 않는 이상은 민간 재개발이 지정돼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 재개발 이꼴 신속통합계획이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예전에 공공재개발이나 아니면 모아타운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그전에 그냥 재개발이 곧 지금은 신속통합계획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은 도정법상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약간 좀 인허가를 딜레이하는 약간 어깃장은 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그게 재개발처럼 서울시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은 안전진단 결과 노후도가 D등급이 나왔어. 여긴 재건축을 해야 돼. 라는 요건이 나오게 되면 재건축은 그냥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신속통합기획으로 가느냐, 그러면 사업도 단축시키고 인센티브도 받아도 좀 멋진 건축을 하느냐 라는 건 하나의 옵션인 거죠. 즉 일반 재건축이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이냐는 선택사항으로 있는 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이냐 아니면 그냥 빌라 그 모양 그걸로 살 것이냐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재개발은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없었던 거가 일단 제일 크고, 그리고 또 다른 온도차 중 하나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둘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재개발은 사실 처음부터 공익적인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이에요. 사실 재개발은 공공사업이지만 사실상 민간에서 끌어나가는 거가 강한 반면 재건축은 처음부터 민간이었던 거죠. 단적인 차이로는 재개발은 토지 수용권이 존재해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매도 청구를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명도 소송으로 넘어가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사업법을 재개발은 준용할 수 있다는 것도 그만큼 재개발의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공익적인 측면이 어디서 강하냐라는 거는 재개발은 알다시피 뭐 도로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공공 기반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그런 지원책들도 많았었고, 반면 여기다 재개발은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아, 의무다. 예. 재개발은 임대주택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재건축도 임대주택이 있던데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건축은 임대주택은 선택사항이에요. 100% 무조건 넣어라가 아니라 이제 재건축에서도 임대주택을 넣었다라는 거는 그게 뭔가 인허가에 대한 조건이었다든가 용적 인센티브를 받았다든가 뭐 그만큼 층수 규제를 풀었다든가 뭔가 이제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로서 임대주택을 수용한 거였지, 실제로 재건축 보다 보면 임대주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선택적인 사항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재건축이죠.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래 임대주택을 넣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뭐 신속통합기획으로 갈 때는 공공적인 측면들을 많이 강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재개발이라는 사업 자체가 원래부터 그런 사업이었다 보니까 도로망도 깔고 뭐 학교도 넣고 공원도 넣고 임대주택도 넣고, 이게 원래 그 전에 민간 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나 뭐 그렇게 별 차이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재개발 신통기획은 어드밴테이지가 더 많은 사업이다. 이전보다는 인센티브가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거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약간 선택적인 측면이었는데 갑자기 막 이것도 넣어라 저것도 넣어라 임대주택 넣어라 하니까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되냐 라는 부분들이 더 체감적으로 많이 와닿아지면서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신통기획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통기획, 뭐 분명히 숨긴 돈도 있고 취지도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신통기획을 통해서 원활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말해 드린 사항에 모두 다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분명 신속통합 기획으로 갔다가 인센티브만 주고 싶긴 하겠죠. 근데 인센티브만 준다라고 하면 이제 제3자가 보았을 때는 과도한 특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공익적인 측면을 요구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인허가청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과 조화가 될 정도 선에서 움직여야지 너무 과도하게 공익을 밀어붙인다든가 그러게 되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계산을 분명히 해볼 텐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보단 받아들이지 않는 게 차이 낫다. 이럴 바에는 우리 재건축 안 하겠다라고 움직이게 되면 뭐 서울시 입장에서도 재건축 안 하면 너네만 손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놓고 보았을 때 그런 도시정비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공공적인 공급들도 다 안 되고 있고 LH들 사건 사고들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공공 공급도 사실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민간 공급입니다. 왜냐하면 빈택지가 없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이상은 서울시의 신규 공급이 되기 어려운데 이게 지금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 내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홍보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잡혀져 있는 물량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게 되었을 때는 과도한 공익성이라든지 기부 체납을 강요받은 조합들이 사업성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주민들의 반발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겠죠. 즉 이게 허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더 문제죠. 그러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정비 사업들이 지금 사업성 문제들이 정말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비가 2배, 3배 다 뛰다 보니까 예전의 사업성과 지금의 사업성을 달리 봐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서울시가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게 되면 이럴 바에는 우리 정비 사업 못한다가 돼버릴 텐데 이거를 꼭 재건축이라는 사업 자체가 약간 사적 이익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냥 논의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결국 도시의 미건을 정비하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서울의 앞으로의 신축 아파트들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 서울시의 입장만 강요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절충점을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벤더스 주간동화 콘텐츠가 구독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간동화 김우정 기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영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